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농부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한편 가톨릭 사제고요. 또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강의를 잘하고 이게 강론도 해야 하고 설교도 잘해야 하고 글도 잘 쓰고 책도 내고 수많은 소논문들을 낸 사람이지만 그러면서도 농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진짜 농부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부모님이 그거는 안 된다고 시골에서 도시로 살아가신 양친이셨기 때문에 시골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일 뿐더러 제가 의사가 되어야만 한다는 저에 대한 꿈을 제가 잉태된 순간부터 꾸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왜 농부가 되려고 했었냐면 먼 친척의 농장을 한번 어렸을 때 방문했을 때 거기 있는 송아지 소의 젖을 먹는 고양이 새끼들을 보고 너무나 이게 매력적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분 문의 냄새를 아주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닭도 보고 닭들이 알을 낳는 것 보고 그게 너무나 좋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농부가 되고 싶었지만 그 꿈을 접어두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이가 된 저는 농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농장에서 사는 거는 진짜 이게 시간이 많이 투자해야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바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창 겨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농번기가 아니라서 덜 바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 일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닭장에 있는 안에 있는 닭집의 문을 열어야 하고 그리고 가축에게 소가축이라고 할 수 있는 닭들한테 먹을 것들을 줘야 합니다. 또 우리 농장 한가운데 고양이에서 식지가 있기 때문에 들고양이들한테도 좀 모이기 말고 사료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한다면 우리 고양이나 이렇게 닭들이 우리에 대한 신뢰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충실히 해줘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세계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한다면 가축을 학대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겠죠. 하여튼 어릴 때부터 굶어온 생활을 어떻게 서서히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 고향인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서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남한에서 이게 사실 대백산 끝자락 근처에 있는 농장에서 살고 있는데 거의 강원도예요. 사실은 이게 경기도에 가장 동쪽으로 오신다면 가장 먼 경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동쪽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되었냐 하면 교수 생활을 6년 동안 해놓고 난 다음에 어느새 7년째 되는 해가 됐을 적에 안식년을 얻었을 때 어디로 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의 빈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빈집 안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연구를 하면서 보내도 되냐고 물었더니 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전에 개인의 주택이 되기 전에 어떤 사제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 주일에 한 번 성서 공부도 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집 바로 뒤쪽에 빈 텃밭이 있었는데 같이 성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 농부, 이름은 성함은 이종수란 농부가 이게 텃밭이 비어 있는데 같이 뭔가를 경작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거절하기에 힘들었어요.
그분이 저를 두고 한국에 온 서명원 신부가 그 지적인 자원에서 한국을 사귀어온 사람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뭔가를 좀 구체적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셨을 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힘들 것인지 알았었더라면 아예 시작하지도 않았었을 것이지만 몰랐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했냐 하면 일단 이 100평 뭐 190평 정도 되는 밭에서 사배로 이랑도 만들고 이랑을 비닐로 덮어 놓아야 했었습니다. 그건 처음 했을 때 뭐 거의 그 5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밤늦게 시작했을 때, 뭐 저녁 7시경에 시작했을 때 거의 좀 어두운 그 속에서 해야 했었던 일이에요. 근데 뭐 끝까지 했지만 그 다음 이틀 3일 동안 너무 그 완전히 저는 이게 이렇게 녹초가 된 상태였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그 흙을 만지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흙을 만지기 시작한 것과 함께 어떤 바이러스가 제 혈액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 그 때문인지 뭐 덕택인지 이게 농사를 짓는 것이 어떤 중독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게 힘든데 왜 하냐? 저는 이게 심취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그 3년 전에 13년 전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그 농부가 된 거는 그 나라가 그 인정해 주는 농부가 된 거는 경영체 조합원이 된 거는 3년 전의 일이고요. 그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그 열심히 가는 농부로서 인정을 주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을 다 받았고 교육도 받아야 하니까 그리고 평당 얼마씩 이제로부터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그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척 기쁘고요. 하여튼 그리고 제가 농부가 되기 위해서 뭐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간단해요. 이게 농지 300평의 주인이라야 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수도자니까 저는 땅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수도에서 허락을 받은 거죠. 이게 제가 뭐 그 정빈 서원한 사람으로서 어떤 그 소유품이나 뭐 그 부동산 뭐 어떤 재산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농부가 된 거죠.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요. 그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힘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뭐 이게 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귀농하자, 농사를 짓고 싶다, 뭐 친환경 운동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게 힘들어요. 2년도 안 돼서 더 이상 버티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이게 1배, 2배, 3배, 서너 배가 더 힘든 게 아니라 최소한 10배 더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해요. 열성이 빨리 식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재배하는 게 맛있다라고 해봤자 이게 사실은 다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로마트에 가서 이게 똑같은 재배하는 것들을 똑같은 것들을 구입한다면은 더 쌀 뿐만 아니라 더 잘 생길 것일 거고, 그래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게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이 맛있다 근데 다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경작하다가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하기 때문에 실패 맛도 많이 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뭐 저는 5년 전부터 해바라기 씨앗을 재배하려고 하는데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근데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금방 손에 잡히는 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농작물을 우리가 재배해서 먹는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돈을 절약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또 다시 말씀드려요. 차라리 하나로마트에 가서 똑같은 것을 구입하는 게 더 쌀 것입니다. 우리 농장에서 수익을 내지는 못해요. 이게 일을 열심히 해도 인건비를 생각한다면 전부 다 이게 적자예요. 흑자를 내려면 재배하는 면적이 훨씬 넓어야 할 거죠. 지금 뭐 우리
약성돼 그 면적은 뭐 8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에 10,000평, 20,000평 정도 있어야 뭔가를 전문적으로 제외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 그 치고는 그 농장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골의 농촌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하루에 뭐 10시간, 12시간씩 일하고, 그리고 새벽 4시경에 시작해야 하고, 그래서 토요일 뭐 새벽부터 오후 2시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생활이에요. 뭐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왜 농사를 짓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통틀어서 말씀드리자면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통찰력이 훨씬 더 강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고된 일이니까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왜 하냐 하면 일단 그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지 않고서는 계속 못해요. 이게 다른 사람이 와서 저를 보고 저를 너는 잘한다 위로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때는 뭐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 12시간씩 일을 해야 돼요. 8시간이 되고 난 다음에 지쳐 있습니다. 왜 그걸 하냐?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냐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왜 하냐? 그러면 저는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고 싶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단순해지기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 지구의 환경 문제 위기에 지구온난화 현상 얘기를 하잖아요. 지구온난화 현상의 그 원인이 뭐냐? 이게 너무나 도시화된 문명에서 살고 있고 너무나 화석에너지만 사용하다가 보니까 지구가 점차적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따라서 오는 거는 기후 변화. 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 도시에서 태어났고 도시에서 계속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촌딱이 되어버렸죠. 시골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죠. 저는 자연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벗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보니까 편안한 반면에 자연계와 관계가 멀어지죠. 물론 주말에 뭐 등산 갈 수 있다, 뭐 이게 뭐 휴가 갈 수 있다, 뭐 어디 여행 갈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본격적인 자연과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관광 수준이죠. 뭐 그래서 저는 본격적인 자연계와 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들어도 해요. 또 저는 글을 써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를 해야 하고 강론해야 하고 설교를 해야 하고 사람들을 영적인 차원에서 동반해 줘야 하는데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왠지 모르지만 진짜 이게 명강해요.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왠지 저는 그 강론이 기가 막히게 잘 나오고 사람들한테 상당한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연계와 힘들게 관계를 맺는 것만큼 학자로서 교수로서 성직자로서 저는 뭔가 어떤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 확실해요. 그 노동을 할 때 힘든 것만큼 어느새 농서 삼매경에 빠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힘든다는 것만 생각하다가는 그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새 이게 수행이다. 이게 하나의 그 기도 방법이다. 이게 하나의 관상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는 일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면 시간이 가는 줄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덥다, 아니면 춥다, 아니면 날이 시리다, 아니면 너무 땀을 흘리고 있다, 아니면 목마르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 이게 새참이 언제 올 것인가, 배고프다. 계속 집중하기보다는 이게 언제 쉴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농사를 짓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행자로서 농사를 짓는 거는 수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자로서 생활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그 활동, 악자로서 학술적인 활동과 완전히 맞물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사를 짓는 또 하나의 주요 이유는요,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의 일부를 생산하는 거죠. 그 우리 힘으로,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 닭성에서 나오는 계란 3개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들깨를 재배해서 짠 그 씨앗으로 만든 그 오메가3 많은 들깨를 한 숟가락 먹었거든요. 우리 땅콩도 그 아침에 그 견과류로서 제가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고구마를 간식으로 먹었죠. 전 버터와 함께 이게 버터를 발라서 따뜻하게 해서 작년에 고구마 우리 굉장히 잘 보관했기 때문에 작년에 고구마를 1년 넘게 보관했습니다. 이제 숙성이 됐으니까 너무나 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또 뭘 먹었냐면 그 섬유질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배추를 많이 먹었죠. 그리고 우무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거다. 얼마나 기거든 힘들게 일을 하면서 생산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맛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압니다. 하나로마트에 가서 똑같은 것을 구입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그 생산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농부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것들의 일부를 생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치를 모르고 버리고 이게 얼마나, 그리고 그걸 우리를 먹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그 추가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성직자들은 아니면 인문학계에서 그 활동하는 교수들은 말이 많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너무나 자주 입술만 살아있을 뿐 구체성이 없어요. 너무나 이론의 방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세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이 스승이에요. 그리고 자연을 속일 수는 없어요. 저 자신을 속일 수 있죠. 상대방을 속일 수 있죠. 신까지 제가 속이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자연계를 속이려고 하다가는 화살이 저한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상당한 스승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도전 돌밭 공동체 이사장으로서 사는데 저는 공세계와 함께 장난하는 거나 뭐 고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바꿔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공은 학술적인 활동, 두 번째 공은 뭐 수행, 영적인 생활, 세 번째는 농사예요. 너무나 이게 책만 보다가 보면 책벌레가 되고 그리고 도깨비가 됩니다. 이게 그림자 같은 사람이 돼야 되죠. 기도만 한다면, 나는 수행만 한다, 나는 흙을 안 만진다라고 그러면 이게 천사 같은 뜬 구름에 앉아서, 아니면 구름을 붉고 앉아서 기도만 하는 추상적인 인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성을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근데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너무나 그걸 고되게 하다가는 짐승이 될 수 있습니다. 한우 밭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요령 있게 적당하게 기쁘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야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농사를 짓는데 뭐 나이가 있다. 뭐 저는 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지 알 수 있다고 보고요. 마을 사람들을 볼 때 이게 사실 관 안에 들어가기, 입관식을 거행하기 직전까지 흙을 만지면서 살다시피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00세까지 살기 위한 비결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바로 자연계와 함께 농부로서 사는 것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약 먹는다, 이 분노초를 먹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가장 좋은 방법,
오랫동안 살려고 한다면 자연계, 흙을 만지는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이게 힘들다, 허리가 아프다, 뭐 고관절이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목이 아프다, 다 아프다. 근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통증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만히 있다면 가만히 있을수록 이게 더욱더 아파지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오늘 그 농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다 나누어 드리는 것 같아서 귀담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이따가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요, 농부 서명원 신부의 농사 짓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최보식의 언론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입니다. 국내 최고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인터넷 신문이에요. 이 신문을 읽는 순간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시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죠.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